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인데요.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을 챙기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살아야죠, 저도. 하루에 4-5개 방송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고소고발 뭐 맨날 진정 뭐 이런 거 고소고발 있는데. 진정은 또 뭔가요? 아, 뭐 그런 거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저도 이제 살아야 돼서 뭐 오늘 낮에도 한 5km 뛰었습니다. 예, 살기 위해서. 예. 네, 잠깐 지금 초반에 마이크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아, 들리시나요? 예. 예. 예, 네. 예. 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네,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민주당 안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면 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대법원장 추천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야당이 국회의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포함된 게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이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하는 거는 이제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야 5당이 공조해서 제3자 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 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는 한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이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조지현 원내대변인은 독소 조항으로 가득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어제 나온 그 이데일리 보도가 좀 화제가 됐는데 이 한 대표가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서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곧장 사실과 다르고 이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기존 입장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한 의원과 좀 통화를 해보니까 이번 제3자안에 대해서 아직 당내에서 논의가 된 거는 아니다. 다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내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좀 짧게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1일 여야 대표가 만났던 비공개 회담에서도 한 대표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이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제 후에 밝히면서 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 한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을 실제로 추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 안 했다 이렇게 수석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관건은 한동훈 대표가 이걸 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님계 캔디님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8명을 끌어올 영도력이 있냐라고 질문도 주셨는데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 참 손 많이 간다. 손 많이 가나요? 참 피곤한. 금쪽이. 예, 뭐 한동훈 대표가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참 피곤하다. 손 많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한동훈 또 날아가면은 뭐 또 이게 복잡해지니까 한동훈 어떻게 해서든 한동훈 좀 끌어안으면서 우쭈쭈하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뭐 결정할 상황도 못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안으로 발의를 하고 요게 이제 법이 조금 애매했는데 중간에 이제 국회의장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건의를 하는 방식으로 야당이 건의를 하는 방식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약간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좀 조정되는 과정이 있었고 선거가 없어요. 네, 선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금융치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벌금 내거나 조금 이렇게 토해내 돈 좀 물어내야지 이제 정신 차리다는 금융치료인데 선거치료를 좀 받아야 돼요. 국힘은 지금. 곧 재보궐에 서울시 교육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예. 정당 공천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또 그새 4월 보궐선거 망한 거를 다 까먹은 거지 벌써. 예, 벌써 까먹어서 일단 4월 보궐선거가 아니라 4월 총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예. 10월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올해 10월 보궐선거에 서울시 교육감하고 부산 금정구 그리고 강화
이제 군수 이렇게 국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딱 그건데 여기에서 하나 저도 논란이 있을 거고 두 개 지면은 한동훈 대표 날아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네. 국민의힘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거기는 보통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몰라요. 사실은 오.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9번 중에 7번을 보수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운이 맞으면은 뭐 민주당계여도 가져갈 수는 있지만은 쉽지 않죠. 국회 현역 의원도 이제 국힘이고 보수 정당이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 부산은 또 요즘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부산 지금 PK 장난 아니거든요. 네. 여론조사 보면은 TK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 금정구 같은 데가 날아가 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대경랑에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도 사실 정당이 없기는 하지만은 이제 단일화가 문제긴 하지만은 만약에 또 이제 조전혁이나 이제 박선영 뭐 이런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에서 이제 뭐 광노현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이제 진보 계열이 또 이기면은 이것도 책임론이 어느 정도는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당장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뒤에 가면은 급해질 거다 다시 그 생각을 합니다.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선거 치료. 네,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또 방금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메시지 낸 게 있다면서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3자 특검법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계엄 준비설 논란 확산. 네, 계엄령 놓고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친명계 지도부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계엄 준비설을 꺼냈는데요. 최근 이제 대통령실의 이 국방안보라인 인선과 관련해서 이 김 최고위원이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이 계엄령 준비 작전이 있다는 게 근거 있는 확신이다라고 이제 지난달에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이재명 대표도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이제 계엄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안을 보면 이 계엄 해제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헌법상 계엄이 선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에서 제적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하면은 계엄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범야권에서 4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또 구금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 자체가 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차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대통령실이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아라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이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이랑 또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 아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나치식 선동이다, 스탈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계엄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먼저 탄핵을 막기 위해 대통령 용산에서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는 탄핵을 시키기 위해 계엄을 얘기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탄핵하고 계엄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도 탄핵 얘기 앞에서도 막 나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기류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 쪽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확실히 물증은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저도 이래저래 좀 들어보면은 확실하게 물증은 없는데 매우 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정황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군 인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사를 보면은 그게 결정적인 게 최상병 특검 요 상황에서 사실상 해병대가 이제 다 들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일 날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회수됐던 날 이첩됐던 이첩 보류하고 이제 다시 그 수사 보고서 이제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했던 날 그때 보면은 전화가 그날 다 수백 통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히스테리컬한 게 좀 저는 보인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군을 본인의 굉장히
박근 친위대로 이제 넣는 게 이제 김용현이라는 인사로 지금 나타난 거고 거기에 그걸로 안 되니 이제 충암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첩사령관 뭐 777 사령관 해가지고 뭐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충암고는 아니지만은 용연파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요즘 이제 충암파에서 충암파에서 확장 개념이 이제 용연파. 용연파인가요? 왜냐면 충암파가 너무 적어. 사실 무슨 충암고가 무슨 군 특성화 고등학교도 아니고. 군특성화고요? 아니 무슨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용연파까지 해가지고 용연파까지 늘었다. 김용현이 믿을 만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최근 어저께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의원이 그거 질의했잖아요.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하고 방첩사령관하고 왜 지금 한남동 대통령을 만났냐? 예, 그게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네. 그 정확하게 워딩이 좀 애매한데 경호처장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갈 때 이제 이거 그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을 안 하고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다 이런 박선원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후보자가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합니다. 이거는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갔다 만났다 안 만났다를 얘기를 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아 만나긴 만났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그 생각을 했어. 어쨌든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만에 하나 계엄을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가면은 민주당이 조금 많이 궁지에 몰리겠다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증거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뭐 중도에서도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괴담 수준이 되니까 얘기를 하려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왜 얘기했는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 얘기를 했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가져온 안건 중에 그게 있었어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계엄 얘기를 하면서 2017년에 기무사가 만들었던 계엄에서는 바로 국회의원들 체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과반 이상이면 계엄을 해줘야 할 수가 있지만은 체포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계엄 얘기를 꺼냈다라는 게 이제 해설인데 물론 이제 뭐 그게 이건 해석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까지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뭐 이제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전략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예. 네. 그리고 오늘 대통령 일정 하나가 공지가 되기도 했죠. 사후적으로 알려진 거죠.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농협 하나로마트 이제 서울 도봉구에 있는 창동점을 찾아서 이 장바구니 물가를 확인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배추 2포기를 이제 구매한 고객에게 배추값이 좀 괜찮아지셨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3월에도 이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서 이 대파 가격을 언급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바 있죠. 이번에도 이제 하나로마트를 방문을 했는데요. 추석 앞두고 뭐 명절에 계란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추석 물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덧붙였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시민들과 직원들이 굉장히 환영과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만 잘 속아냈겠죠. 뭐 그 생각이 들고 맨날 하나로마트만 가 이렇게 이게 하나로마트 가면은 양재동 하나로마트 합리적 대파 사건 생각이 나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신뢰를 잃고 지금 갤럽 기준으로 23%인데 20대 긍정평가 12%, 30대 11%. 40대 10%예요. 사실 70대만 50% 있어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9명은 비토입니다. 지금 윤석열 비토. 그러니까 여기에 갔는데 정말 좋은 소리가 나왔을까 정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장을 뭐 가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의 현장 얘기하면 딱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합리적 대파하고 최근에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도 현장 가봐라.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 뒤꿈치 둥글다고 나무란다고 이제 뭐 숨만 쉬어도 약간 욕먹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현장 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간다고 국민들이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예.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도 청문회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거짓 해명한
인권위원장 후보자. 네, 안창호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요. 이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에 다녀온 총 4번의 국외 출장 가운데 이 3번을 아내와 동반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초에 가족 동반 여부를 이제 국회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가족과 동반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사실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번의 국외 출장을 갔는데 이 출장 비용이 총 5,166만 원에 이릅니다. 안 후보자는 뒤늦게 이제 과거 헌법재판관 시절 공무상 해외 출장을 할 때 배우자와 동반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거짓 해명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실 안창호 후보자는 뭐 진화론을 배울 필요가 없다거나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로 가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인권과 반대되는 언행으로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냐라는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인권위원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네. 너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짚어주시죠. 근데 노동부 장관은 반노동적이고 동네기념관장은 반광복적이고 뭐 인권위원장은 반인권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가야지 각 정부 부처끼리 이견이 있을 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조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국무위원들끼리 치열하게 자기 부처 입장하면서 장관들끼리 뭐 이렇게 논쟁도 벌이고 했는데 이게 뭐 논쟁이 되겠습니까? 난 정말 황당한 거는 도대체 차별금지법과 공산주의 혁명은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반대하시는 종교인들도 있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산주의까지 가면 이분은 확신범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여기 이 자리에 맞는 분인가 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왜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 출장 갈 때 배우자를 이제 같이 동반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데 본인 돈을 쓰고 출장이 어려운 출장이니까 본인은 자기 일정하고 배우자나 가족들이 이렇게 따로 숙소만 공유하면서 따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금횡령 아닌 거면은 이런 건 정면 돌파를 해야지. 굳이 저는 거짓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그러니까 어느 한 분 나 적격한 분이 없네요. 예. 네, 네 번째 뉴스도 인사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심서 유죄 받은 김문수.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왔다고요? 네, 김문수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서너 차례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이 김문수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이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이 재판부가 밝혔는데요. 사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는데 이 항소심 판단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 사유를 보면은 이 금고 이상의 형이어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장관직은 유지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유죄 판결이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또 김문수 장관이 입장을 낼까요? 입장 안 내겠죠. 뭐 내겠어요. 어차피 이제 임명됐는데. 이제 저기 정광훈이랑 엮여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최고위원 물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 물러날 것 같아요. 뭐 안 물러나시겠죠. 그래서 국힘보다 못한 정부다 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키워드 살펴보죠. 검찰총장 후보자 김건희 오빠와 전혀 몰라. 네, 오늘 또 검찰총장 후보자 첫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심우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이 희문고 동기라는 관계가 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과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질의가 나왔는데 심 후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서 서로 연락할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무혐의 결정이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짚어볼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김건희 여사 오빠가 참고인이긴 하지만 채택됐다라고 하는 지점도 눈에 띄는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게요. 물어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네. 궁금해요. 이 철통 국민의힘은 같은 네, 왜 철통 그랬을까? 같은 김건희 그 보안 이 라인이 뚫린 거야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를 왜 합의를 해주? 물론 안 나오겠지만은 이거는 예전에는 거의 뭐 난리가 났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가족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막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합의해 준 게 정말로. 그래서 윤희석 대변인도 저번에 같이 방송했는데 자기도 모른다고. 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몇 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왜 어떤 과정으로 김진우 씨가 네. 이게 채택이 됐는지. 그리고 휘문고 동기라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제가 좀 얘기를 들어봐도 딱히 뭐 그거는 조금 약간 오버 해석인 것 같고 그냥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다. 같이 근무한 것만 횟수만 한 3번인가 4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기획통으로 계속 같이 근무를 했으니까 이제 뭐 이게 같이 손발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무혐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장 말 잘 듣는 사람을 이제 앉힌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뭐 문재인 대통령 수사 뭐 이거는 오늘 할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안 됩니다. 지금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그러니까 뭐 그게 경제 공동체면은 이제 그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여기도 경제 공동체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가 경제 공동체고 어디가 아닌 것인가를 검찰이 판단해야 되지 않나. 뭐 검찰이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패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경제 공동체로는 하여간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 아이템 키프해 놓겠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쓰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만에게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가입 시에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웨일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추가 사은품으로 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9월 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성태, 장성철 두 콤비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